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세상에 또 추석이라서 이런 사건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검은색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종이 가방에 뭔가를 넣은 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좁은 길을 지나가던 차가 뭔가에 쿵 부딪히는데 그 네. 순간에 이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그대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어허. 운전자가 놀라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이 남성이 어허. 깨진 물건을 보면서 울먹울먹거리는데요. 어허. 지금 이 남성이 검은색 옷을 입은 채로 종이 가방에 뭔가를 들고 가고 있죠. 어? 네. 그래서 사고 발생 이후에 어허. 저 종이 가방이 떨어지면서 뭔가가 깨져 있죠. 네. 이 모습을 보고 이 남성이 울먹울먹거리는데 이 남성 설명에 따르면 깨진 물건 다름 아니라 자신 아버지의 유골함이라는 겁니다. 아우 세상에. 손정혜 변호사님, 저 남성분과 운전자분 모두 참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난 6월에 부산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골목길에 이제 차를 가지고 나온 운전자가 갑자기 오른쪽 사이드 미러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네.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가봤더니 저렇게 양복 차림, 검은색 양복에 상주 차림을 한 남자가 놀란 상태에서 노란 봉투를 내밀었다는 것이고요. 사기 그릇 깨진 것을 만지면서 울먹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봉투 겉에 이제 표지에는 사망 진단서, 아이고. 화장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요. 유인경 평론가님 아버지, 아우 세상에. 아버지 유골함이야. 유골함이 깨뜨렸으니 이 정말 운전자분 얼마나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을 것 같기도 해요. 사과했을 것 같기도 해요. 지난 수해 때도 봉분이 무너지거나 뭐 모시는 곳에 유골함이 상처를 받아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도 있는데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거 유골함이에요. 그리고 보여주는데 보면 사망진단서, 화장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아버님 유골입니다.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딴 물건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건 괜찮은데 30만 원만 주시면 유골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30만 원을 줬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만 해도 이런 사건이 나면 갖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고 보면 아유 저 안타까운 사연에 아유 저 지금 고인의 넋을 기리는데 뭐 돈이 얼마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전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운전자들 중에서 자신이 뺑소니로 오해받을까 싶어서 저희 남부경찰서를 방문해서 혹시나 하고 신고한 것이 단서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범행 도구를 준비해 나가는데 그 범행 도구가 미리 깨어진 사기 그릇을 들고 그 가방 안에 사망 진단서를 들고 그렇게 부산 시내 또는 그 경남 양산 인근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운전자들에게 고의로 사고를 낸 이후에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다 범행 순간이었다니요. 김복준 의원님. 결국은 이제 그 사기꾼이죠. 하하. 예. 근데 이제 아마 저 사고를 냈다고 판단하시는 운전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의 유골이라고 그러면 전혀 의심하지 않거든요. 미안한 마음이 앞서겠죠. 그거를 이제 노린 거고 또 그 사람의 복장을 보면 뭐 상복을 입고 있잖아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봉투 겉면에는 사망진단서라고 딱 써놓고 아이고. 말이죠. 아이고, 그럼 써있네요, 진짜. 네. 누가 봐도 이거 내가 유골 들고 가는 분 그 팔을 내가 차로 그 추돌해가지고 사고 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먹는 수법인데 이게 걸린 건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게요. 저 30만 원 정도 주고 합의를 보고 종료했던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실 현장에서 합의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덤태기 쓰는 경우 있어요. 아, 왜요?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뺑소니로?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뺑소니가 두려워가지고 이제 남부경찰서 찾아가서 담당 형사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착하신 분이네, 형사가 이분은. 네. 형사가 그걸 딱 들어보니까 이거 얼마 전에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는데 이 유골함 파손 사건이 흔치 않은 사건이거든요. 허허.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른 경찰서에도 혹시 접수됐는지 유사한 게 아하. 수법으로 본 거예요. 아. 검색을 해봤더니 경찰에 그 망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검색을 해봤더니 인근 경찰서까지 포함해갖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11건이 더 있었어요. 세상에. 네, 그렇다면 이 남성은 그 실질적인 그 이 범인이죠. 네. 뒤쫓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지난해 5월부터 비슷한 사건이 무려 11건. 그런데 상습 사기꾼이었으면 알고 봤더니 근데 검거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사람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습적인 사기꾼이잖아요. 당연히 본인이 범행을 하는 장소에는 CCTV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죠. 확인한 다음에 범행하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범행한 곳 그 근처는 CCTV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좀 난감한 입장이었는데 네. 11명 중에 한 분이셔요. 네. 이분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내가 그 돈 뺏겼던 그 사람, 아하.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를 봤어요. 이야. 그 장소를 경찰한테 알려주니까 네. 그 장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찰관들이 CCTV를 역추적해 나간 아. 겁니다. 넓게. 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검거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은 지난해 5월 달부터 이달 7일까지 사이에 11명한테 109만 원 정도를 뜯어낸 거. 네.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요. 아하. 그런데요, 저 사람이 저런 사기극을 벌이기 위해서 나름 치밀하게 준비도 했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목치기라고 하셨으면 손목으로 자동차에 정말 치워야 되는데 그래야 쿵 소리가 나잖아요. 아하. 내 손목은 또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리콘으로 자체 제작한 저렇게 보호 장치를 옷 속에 끼고 이야. 실제로 쿵 부딪히는 연습을 하고 실제 실전에 가서 실리콘통을 일부러 백미러에 툭 손목치기 수법으로 이렇게 이야. 연습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참 머리를 희한한 쪽으로 쓰는 사람 정말 많아요. 뉴스파이트를 진행하다 보면요. 그런데요.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의 유골함을 깨뜨렸다는 그 네. 자책감, 그걸 악용한 것 같아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요구하는 금액이 30만 원 이하의 작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 심지어 집에까지 따라가서 현금을 받는 그런 수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던 어떤 내용은 피해자들이 유골함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 유골함을 깬 것에 대한 미안함, 당혹스러움 그런 것을 10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걸 김복준 의원님 범죄 수법이 진화란 말 이런 데 쓰면 안 되겠지만 진짜 교묘해집니다, 진짜. 아니 나름대로 범인 입장에서는 머리 쓴 거죠. 아하. 그 유골 관련돼서는 가해자 측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항의하지 않는다는 걸 이용한 건데 천만에요. 저런 수법은 흔치 않은 그 수법이기 때문에 저게 누적되면 경찰이 당연히 추적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경찰입니까? 네. 그런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되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네. 현장에서 현금 주기를 요구하면서 그냥 주머니 있는 대로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네. 정말 좋은 이 팁을 김복준 의원님이 알려주셨어요. 저런 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